시오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루리코. 나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못 돌아갈지도 몰라. 그게 두려워서 가는 거야. 하루. 그럼 못 들어가면 되겠네. 돌아갈 수 없다면 안 돌아가면 돼. 아까 편의점 한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나? 편의점 알바 한다는 사람은? 무역인 넌 뭐해? 그래? 재밌지? 근데 어서 많이 봤던 내용이긴 해. 막 이렇게 뭔가 그거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영화도 떠올랐어. 언페이스풀인가? 어떤 여자가 그 어린 남자애랑 바람 피는 거, 그게 언페이스풀인가? 근데 그 남편이 죽이는 거. 그 어린 남자. 살짝 그것도 갑자기 떠올랐다. 그거 오르골이 아닌데? 수정굿을 그걸로 죽이나. 씁쓸하네요. 서로 불륜 상대만 100%네요. 이혼하기 전엔 역시 부부인가. 불륜 상대만 좋아한다. 얘네를 100% 좋아하고 얘네는 약간 얘도 확실히 못 택하면서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약간 행동한다고. 루리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해. 루리코. 밤이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잖아. 참 묘한 일인 것 같아. 맨션 창의 불빛들을 보고 있으면 말이지. 저 한 집 한 집마다 제각기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다니 신기하다 싶어. 사토시도 그리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루리코는 좀 더 왜소해서 정수리가 사토시의 턱 부근에 온다. 그렇게 포개듯이 서서 하얀 보름달이 떠있는 하늘을 보았다. 여기서 조용히 자신을 기다린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이 책 읽어본 건 아니고 지금 처음 듣는 거야? 한번 읽어봐. 근데 약간 이거 책 읽으면 내가 해줬던 얘기 너무 다 그대로 나와서 다 내 거 다 들으면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내가 보면서 괜찮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라서 다시 한번 직접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루리코.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간혹 바람을 피우더라도 밤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오잖아. 참 신기한 것 같아. 사토시는 얼어붙고 말았다. 루리코의 그 말에 한동안 창가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그러고 다니니까 그냥 그거 얘기한 건데, 남편은 자기 바람 피니까 갑자기 마누라가 안 와? 괜히 뜨끔해가지고 그래서 얼어붙었대. 그리고 또 이 사토시도 또 웃긴 짓을 해. 시오랑 같이 데이트하다가 발견한 맛집을 부인을 데리고 가. 부인한테 외식하자 그러고, 저번에 회식하면서 왔는데 괜찮더라고 이러면서 시오랑 알아낸 맛집을 부인을 데리고 가. 시오와 함께 왔던 가게에 루리코를 데려오는 행위는 시오에게 못할 짓일까, 루리코에게 못할 짓일까? 아마도 양쪽 모두에게 못할 짓이지 싶었지만 사토시에게는 죄책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이제는 두 여자 모두가 소중했다. 그렇더라도 가게 느낌이 지난번과는 많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난번이 훨씬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것 같다. 아름답고 그리고 따스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시호와 자신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가게 앞만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루리코가 갑자기 아주 먼 여자로 느껴졌다. 루리코. 무슨 말이든 좀 해봐. 그러나 사토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 사토시는 말이 없다. 변변히 먹지도 않는다. 그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다. 가게를 나와 역까지 걷는 동안 루리코는 그것에 대해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루오와 식사할 때와 같은 행복을 사토시에게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사토시는 온화하다. 사토시는 성실하다. 그건 루리코도 알고 있었다. 루리코. 손잡아도 돼? 루리코는 말하고 사토시 손에 손가락을 얽었다. 그러나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한없이 서먹서먹하고 쓸쓸해 보일 뿐이었다.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 그 아이유랑 오혁. 아까부터 갑자기 막 입술을 부벼도 그 뭐지? 아이유 사랑이 잘하는데 나나나나나나 좀 뭔가 그 노래 생각나지 않아? 손잡았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부인이 손잡아도 돼? 이러고 손을 잡았는데 그 모습을 지하철 그거 이렇게 비친 걸로 보니까 너무 서먹서먹하고 쓸쓸해 보일 뿐이었지. 바람이란 게 좋은 사람이 느는 것이면? 근데 얘는 나도 이렇게 보면서 얘네가 헤어질 줄 알았거든? 얘는 이건 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헤어지더라고. 어쨌든 소설 끝까지 헤어지진 않아. 월요일이다. 시호는 틀림없이 오전 중에 전화를 걸어오리라.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때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지. 달콤하게.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려는 목소리로. 학창시절부터 월요일은 을의 우울한 날로 알고 살아왔다. 그런 자신이 월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줄이야. 사토시는 왠지 모를 흐뭇함에 쓴 웃음을 지었다. 에? 결혼이란 걸 없애면 좋은 사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결혼이란 걸 없으면 좋은 사람들만 남는다고? 응? 나 아까 전에 맞아. 라면 먹었다. 근데 그거 봤어. 핸드폰으로 뭐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기 전에 무슨 뭐 1분? 1분 그거 맞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유행하는 뭐 음식이라던가 무슨 어떤 기사 같은 게 뭐 올라오는 게 있거든? 근데 일본에서 그게 먼저 시작됐다 그랬나? 무슨 라면 국물에다가 계란찜을 해 먹으면 되게 맛있대. 근데 맛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맛있다는 의견이 더 많대. 그 라면 국물 남은 거에 계란을 뭐 두세 개 넣고 야채를 좀 넣어야 돼. 파나 마늘 같은 야채 같은 거를 넣어서 그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계란찜을 해 먹으래. 맛있대. 궁금해서 라면 국물에다가 아예 근데 난 처음부터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국물을 조금 한 8숟가락? 따로 그 전자레인지용 계란찜 용기에다가 해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 응. 맛이 없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괜찮았어. 그게
막 그렇게 막 라면 국물 맛이 나진 않아. 그게 그 라면 국물이 그냥 육수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소금 넣으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냥 맛소금 살짝 넣었거든? 그리고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계란 하나밖에 못 넣었어. 근데 괜찮더라. 조금 배 꺼지는 것 같아. 라면 죽은 아니었고 이렇게 따로 했어. 그 라면은 라면대로 하고 8숟가락만 덜어서 원래는 그 라면 다 먹고 그 국물에다가 하라고 했었거든. 그 라면에 다 먹고 나서 그 국물에다가 그렇게 계란하고 거기다 밥까지 비벼 먹으면 더 맛있다고 했는데 나는 아예 처음부터 따로따로 밥도 따로 이렇게 데우고 그냥 그게 괜찮았어. 아, 나 그것도 먹었는데 그 우유 콜라 라면 그것도 뭐지? 한 일주일 전인가? 그거 먹었는데 그건 그냥 그랬어. 약간 우유 라면 예전에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냥 먹어본 맛? 좀 신나고요? 아니 나 좀 지금 배고플라 그러는데 이거 다 하고 자야지. 사토시는 매일 아침 양치 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잇몸을 살핀다. 건강한 핑크빛 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단다. 요리코는 매일 아침 그 모습을 바라본다. 뒤에서 꼼짝하지 않고. 무언가 인간 이외의 동물, 곰이나 고릴라 같은 무언가 인간 이외의 동물의 생태를 관찰하듯이. 그러고서 말을 건다. 요리코, 잘 잤어? 커피를 내올 타이밍을 노리면서. 하루의 시작. 이런 일상에 불만은 없다고 루리코는 생각한다. 쓸쓸함은 아마도 인간이 아는 근원적인 문제이지 사토시 탓은 아닐 것이다. 자기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설사 남편이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루와 함께 있을 때 쓸쓸하지 않은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토록 충만감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은. 사토시. 다녀오겠습니다. 루리코. 잘 다녀와요. 현관까지 따라 나온 루리코는 사토시의 목에 팔을 둘렀다. 사토시는 경직된 자세로 서서 아내가 떨어져 주길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라 하고서 문을 열었다. 루리코는 닫힌 문 안쪽에 오독하니 남겨진다. 다음은 에너벨라랑 영국에서 같이 1년간 룸메이트를 했던 에너벨라랑 루리코랑 얘기하는 장면이야. 전화통화. 에너벨라. A는 잘 지내? 루리코. 잘 지내. 남편 얘기는 안 물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에너벨라는 안 물어 라고 대답했다. 다시 틈이 생기고 두 사람 다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루리코. 네 애인은 잘 지내? 너희 결혼은 안 할 거야? 에너벨라. 안 해. 에너벨라의 대답은 늘 짧다. 내가 그 사람이랑 잔 거 알아? 불현듯 그렇게 묻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그것도 알아? 이렇게 묻고 싶는 그 시뮬레이션을 얘가 돌렸어. 그 영국에 있을 때 자기 그 룸메이트 그 남자친구랑 바람핀 적이 있었던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하나 묻고 묻지는 않은 거지. 그러고 그냥 에너벨라한테 얘기해. 하루오라고 해. 에너벨라. 하루오? 그 이름이 에너벨라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알리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은 하루오야 라고. 적어도 버밍엄에는 그것을 당당히 밝히고 싶었다.
쿨가이? 쿨걸. 아, 그 뭐지? 그 굿보이 그 이소라 씨가 한 건가? 굿보이. 어디서 이소라 씨가 한 건가? 그 모델 이소라 씨. 누가 뭐 한 거 뭐 굿보이 이런 거 뭔가 좀 웃겼었는데. 음. 루리코. 여긴 남의 집인데 어째서 편안할까? 하루, 무슨 말이든 해봐. 나 그거 너무 좋아. 하루, 뭘? 하루는 담배를 피워 문 채 되묻고 그 멀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루리코는 하루의 매너깨를 끌어안았다. 네가 담배를 물고서 뭔가 말하는 거. 나 그거 너무 좋아. 그때의 인매도 매운 듯 찡그리는 눈썹도 담배를 입에서 뗐을 때 후 하고 내뱉는 연기도. 하루, 오늘은 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루리코 씨, 지금 돌아갈 시간 걱정했죠? 나 당신에 관해선 독심술을 쓰는지도 몰라. 루리코, 그만 가봐야 돼. 하루, 나 미야코 씨랑 헤어질지도 몰라요. 헤어지고 싶어졌어. 왜 껐지? 그럼 다른 핸드폰 하나가 꺼져가지고 다른 거 충전하는 선이 잘못됐네? 충전하는 선 좀 바꿔야겠다. 왜 갑자기 꺼졌지? 등장인물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도 계속 등장하는 건 네 사람? 루리코, 하루, 루리코, 사토시, 하루, 시호, 나머지는 친구?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가? 그렇게 느끼나? 저 선 때문인가? 오케이, 이건 더 분명히 안 되네. 루리코, 그만 가봐야 해. 하루. 이거 얘기했던 거다. 나 미야코랑 헤어질지도 몰라요. 헤어지고 싶어졌어. 루리코. 그래서 하루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루리코가 하루오에게 다음 말에 재촉한 것은 다음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생겨나고 서로 노려보는 상황이 되자 루리코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하루, 우리가 헤어져도 루리코 씨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루, 왜 아무 말 않는 건데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돼요. 언제나처럼 냉정하게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상관 있다고 하든지. 루리코는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상관 있어.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난 너한테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아. 알잖아. 너도 내게 거짓말 못하는 걸. 그리고 하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왜 거짓말을 못하는지 알아? 사람은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혹은 지키려는 사람에게. 오사카리만치 쓸쓸한 목소리가 나왔다. 루리코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자신의 심장이 얄팍한 종이처럼 간단히 찢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네가 미야코 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사토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절망의 실체가 있다면 지금 이 방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리라고 루리코는 생각했다. 루리코. 하지만 널 사랑해. 그것은 전혀 사랑의 언어답지 않게 울렸다. 단순한 사실로서만 울렸고 그것이 루리코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열렬히, 어쩔 도리 없이. 체면이고 뭐고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오. 너무하네. 하루오가 입에 올린 말은 그게 다였다. 불륜 남녀들이 들어서 나도 그거 어디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륜하는 사람이 그냥 걔네는 아예 처음부터 가정을 벌일 생각은 없었던, 그냥 애인만 만들고 싶은 사람도 은근히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는 가정을 지키는 게 그래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나 이혼해 이러면은 당황한다고.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마치 사토시가 나가기만을 지켜보았던 양. 사토시가 출근하기 무섭게 집으로 찾아와 잘 잤어요? 라고 했다. 얼마 전 자기 집에서 그토록 슬픈 말을 주고받았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는 얼굴로. 루리코는 자신과 하루오가 어딘가 남의 집 거실에서 홍차를 마시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1시간이 좀 못돼 하루오는 돌아갔다. 루리코는 현관에서 배웅했다. 문을 열기 전에 끌어안겼다. 길고 힘찬 포옹이었지만 하루오의 품 안에서 옷냄새를 들이쉬며 루리코는 남의 집에 홀로 버려지는 듯한 불안감을 확실히 느꼈다. 21살. 작년에 20살이었어. 더 이상 나이 얘기하지 마. 토달지 마. 더 이상 나이로 토달지 마. 내가 21살이라면 21살인 거야. 지금쯤 21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1살이라고 했잖아. 더 이상 토달지 마. 지금쯤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사토시를 생각했다.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보고 싶다 라고 해도 좋았다. 루리코에게 사토시라는 존재의 크기, 단순히 언어의 의미 및 구조로서 그것은 크기 대신 작기라고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루리코는 씁쓸히 웃었지만 그 크기 대신 작기라고 바꿔 말해도 크기 대신 작기라고 바꿔 말해도 변함이 없다.
처음 만나 몇 년이 지나고 결혼 후 또 몇 년이 지나도 사토시는 쭉 그대로였다. 성실하고 루리코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잘 알고 루리코를 바깥 세계로부터 보호해준다. 창처럼. 그러는 한편 사토시는 무척 어린아이 같아서 날마다 루리코를 필요로 한다. 창이 방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루오를 만나기 전까지 루리코는 설마 자신이 연애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남편의 바람에 대해서는 공상을 반복하고 그럴 경우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리저리 시뮬레이션 해보았지만 설마 자신이 연애를 하게 될 줄이야. 나이 얘기 그만하고 너랑 상관없어. 너랑 내 나이는 1도 상관이 없어. 내가 20이든 40이든 너랑은 상관없다고. 너랑은 상관없다고. 건빵이 미래든 나발이든 너랑 내가 나이로 엮일 일이 없어. 없는 건 없는 거야. 시호 런치가 있는 날. 궁금해하지 마. 궁금해하지 마. 안 엮일 거니까. 시호 런치가 있는 날. 점심시간 1시간이 단연코 사토시 하루의 중심이었다. 에어포켓이 따로 없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공기의 밀도까지 다르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도. 시호. 선배 무서워요. 이 방문이 열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선배와 단둘이 이곳에 갇혀버리면 좋을 텐데. 시호의 말은 걷잡을 수 없이 사토시를 몰아붙인다. 루리코가 입에 올리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 좀 더 유치하고 좀 더 솔직하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 직접 와닿는다. 루리코라면 이런 어둑어둑한, 이런 비위생적인, 이런 새빨간 시트 위에서는 절대 몸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시호. 좀 더 가까운 게 좋아. 몸을 포개고 또 포개도 시호는 만족할 줄 몰랐다. 시호. 좀 더. 전부 붙이고 싶어. 불안한 듯 그렇게 말했다. 사토시는 시호에게 거의 삼켜질 지경이 되었다. 창이 없는 호텔의 한 방에서. 알았어. 가늠하지 마. 안 가르쳐줄 거야. 21살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이 정도 소설은 야설이라고 할 수 없지. 내용이 불륜이긴 하지만 이거는 야설로 쳐주지 않겠어. 요즘 루리코는 매 순간 흔들린다. 이 집에 있을 때는 사토시가 전부인 듯 느껴지고 하루오와 헤어지려 마음먹는다. 반대로 하루오 곁에 있을 때는 하루오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사토시와 헤어지고 싶어진다. 내게는 생각이란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뺨을 괴고 앉아 베어 하나를 바라보면서 루리코는 생각한다. 나는 늘 눈앞의 일만으로도 힘겨워지고 만다. 그러니까 하루키 정도는 돼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야설인가? 근데 뭔가 야설인 듯한데 재밌어. 뭔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놀리는 거 아닌 거 맞아? 확실해? 응. 사토시. 얼마 전에 너와 갔던 그 식당에 루리코를 데려가고 말았어. 미안. 하지만 전혀 달랐어. 시호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딱히 그녀 탓은 아니지만 시호와 같이 갔을 때처럼 즐겁지도 맛있지도 않았어. 루리코를 그녀라 부르고 보니 마치 자신이 아내로부터 독립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루리코가 곧잘 비유하는 미셀과 폴레트가 아닌 한 인간으로 시호와 마주한 느낌이었다. 하루, 저 미야코랑 헤어졌어요. 루리코. 하루, 너 괜찮아? 하루, 괜찮지 않아요. 하루오는 야갔다. 그토록 상처 입은 목소리를 내다니. 내가 결국 찾아오게 되리란 것을 하루오는 알고 있는 거다. 갑자기 집에 놀러온 시동생 아야가 뭘 어떻게 억측하든 거기에 마음 쓸 여유는 없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반드시 가리라는 것도 알았다. 214페이지. 시호가 졸라대면 그리 싫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여자. 사토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여자와 달리 시호는 결코 경박하거나 상스럽지 않았다. 과자를 조르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천진함이 있었다. 214페이지. 사토시는 학교 때 친구랑 한잔 할 거라 늦는다고 했다. 밤은 길다. 루리코는 생각한다. 이대로 하루오와 헤어진다면 나는 앞으로 쭉 그 다음날도 이 집안에서 사토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루오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하루오가 한 차례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했지만 루리코는 거절했다. 루리코. 만나면 곤란해지는 걸. 자신이 생각해도 지나치게 솔직하다 싶은 말로 거절했다. 하루. 곤란하게 안 할게요. 약속해요. 지금 이상은 바라지 않으니까. 루리코. 그래도 곤란해. 네가 곤란하게 안 해도 내가 멋대로 곤란해져 버린다니까? 네가 바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바라고 마는 걸. 이제 그만둬야 돼. 루리코는 잘 모르겠다. 펑펑 울고 나면 과연 후련해질까? 하루오가 만드는 공기, 하루오가 선택하는 언어, 그 방에서 마시는 커피, 하루오의 손목뼈, 발바닥 모양, 목이 좀 늘어난 티셔츠 사이로 엿보이는 쇄골, 갑자기 활짝 웃는 얼굴, 토라진 말투, 담배를 피울 때 찡그리는 눈썹, 루리코를 끌어안는 힘 있는 팔, 입술이 높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키스, 하루오의 살냄새,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현기증이 난다. 바람이 잘 통하는 어질러진 방 안에서 수도 없이 끌어안았다. 자막을 가리기 위해 박스 테이프를 붙인 TV, 도중에 침대로 이동해버리는 바람에 언제나 절반밖에 보지 못했던 영화. 루리코는 TV 화면에 박스 테이프를 방해물로 여기는 동시에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요리주점에서 일하는 하루오의 빠릿빠릿한 몸놀림, 낡아 빠진 자전거, 전부 떠올리려 한다. 달콤한 추억이냐. 응? 김봉조 민증 인증하면 불러줄게. 아, 이런데 불렀어. 시호야말로 내게 필요한 여자다. 상냥하지만 똑부러지고 마냥 내게 의지하는가 싶으면 독립적이고 귀엽지만 대담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하는 상대는 편하다. 기억.
루리코는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사토시와 처음 만난 날부터 데이트를 거듭한 나날. 문득 서로 마음이 닿았다고 여긴 몇 번의 순간. 사토시를 고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신도 고독했음을 깨달았던 일.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루리코는 또렷이 기억했다. 또렷이. 하지만 아득히 먼 느낌으로. 그러나 하루오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런 기억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래서 전혀 모순되지 않는, 그래서 기억과 그에 따르는 현실을 파괴할 수도 없는 달콤한 별개의 기억. 책 읽어주는 여자. 사토시는 루리코를 슬프게 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시오를 만나면서 루리코와 사이가 원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기분이 무척 좋았다.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편의점에 들러 잡지를 사가지고 가자고 생각했다. 루리코가 싫어하는 스낵 과자와 코카콜라도. 그리고 루리코를 만나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껴안아주자 하고 생각했다. 루리코. 다녀왔어. 사토시가 안아주자 왜인지 루리코가 그렇게 말했다.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사토시. 왜 어디 갔다 왔어? 사토시가 묻자 루리코는 피식 웃었다. 루리코. 갔었지? 라고 대답하고는 고마워 하며 품 안에서 빠져나갔다. 응? 지금 백수야. 지금 쇼핑몰에. 내가 이거 책 왜 읽냐고? 책 왜 읽고 있냐고? 책 읽는 게 취미야. 그리고 이거 원래 정리해놓는 것도 좋아하고. 아닌 것 같다고? 뭐가 아닌 것 같아? 발음 연습하는 것 같다고? 발음 연습해도 괜찮고 나는. 아야, 그 시동생. 아야. 짜증나. 아야는 애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단다. 그 남자가 요즘 들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루리코. 좋은 거 알려줄까요? 동반 자살을 하려면 솔라닌이 딱이에요. 감자싹에 독이 있잖아요. 그걸 솔라닌이라고 하는데 그걸 잔뜩 키워서 조림을 해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야. 감자싹? 소용없어요, 그딴 거. 독촉에 끼지도 못한다니까요. 새언니는 진짜 웃겨. 우리 시골 근처에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밭꽃이에요. 노젓가락 나물이랑 비슷해서 들통나더라도 핑계대기 수월할 거예요. 밭꽃. 루리코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몇 차례 되뇌었다. 루리코. 아야 아가씨 무서운 말을 다 하네요. 그러고는 생각했다. 그래, 밭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고 그것을 단념하면서까지 지켜낸 사토시와 단둘이 영화 금지된 장난의 미셀과 폴레트처럼 바싹 붙어 지낼 수 없다면 그때는 밭꽃이다. 나물과 튀김, 영양밥으로 만들면 어떤 맛이 날까? 방안은 밝고 테이블 위에는 만들다만 베어의 몸통이 양달에서 볕이라도 쬐는 양 나진군다. 사토시와 루리코의 사랑의 집안에서. 아이유랑 너무 닮았어요. 이 말이 싫은 거야?
아이유랑 너무 닮았다는 말이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이 책은 그 처음에 내가 솔라닌이 이 차례에서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 마지막은 벚꽃이었어. 이거 그 루리코가 처음에 시작을 솔라닌 그 감자 싹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어. 가정 시간에 배웠던 그 감자 싹에 솔라닌이라는 성분 뭐 그거 독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동생 그 시누이 아야가 왔을 때 또 시누이가 남자친구랑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동반 자살하고 싶으면 감자 싹에 솔라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이 조림해서 먹고 볶아서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시동생이 에이 감자 싹 그거 독성 미량이라 안 죽는다고 더 독한 게 있는데 시골에 자라는 밭꽃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물이랑 비슷해가지고 더 독하고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걔한테는 시누이한테 자꾸 시동생이라네. 시누이한테 그런 무서운 생각을 다 하시네요. 이래놓고 속으로는 밭꽃이란 말이지 이러면서 나중에 사토시랑 내가 떨어지면 그때는 같이 밭꽃 해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약간 언어 유희 식으로 끝나. 방 안은 밝고 테이블 위에는 만들다만 베어의 몸통이 양달에서 볕이라도 쬐는 양 나뒹군다. 사토시와 루리코의 사랑의 집에서라고. 뭐라고? 나 옷이 아니고 화장품이야, 화장품. 내 거 쇼핑몰 주소 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 IAMCREAM 잠깐만. 화장품 사줘, 누나한테. iamcream.cafe24.com 아임크림.cafe24.com 근데 이러고 나서 옮긴이의 말이 있는데 이 소설을 번역한 사람이 한 말이 약간 이 소설을 좀 정리해준다 그래야 되나? 그 부분도 있어. 그것도 읽어줄게. 잠깐만. 왜 길지? 사람은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혹은 지키려는 사람에게. 남편만을 사랑하고 싶지만 애인이 생겨버린 여자 루리코. 외도를 결혼 생활의 윤활유로 여기는 남자 사토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부 사이의 골을 불륜으로 메어나가기 시작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히 말 못할 비밀이 하나둘 늘어가고 하지만 거기에는 추한 수라장도 없으며 몸부림치는 죄책감과 싸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하며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확인하려 드는 모습이 존재할 뿐. 결혼이란 것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비밀을 쌓아가는 듯한 이들의 모습이 못내 씁쓸하다. 서로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던 첫 마음은 간데없고 집 밖에 애인을 두어야 집안의 배우자에게 잘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라니. 두 사람 모두에게 가정이라는 창 안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흡족하지도 않은 공허한 공간일 뿐이다. 루리코.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고 봐.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어딜 나가더라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는 거. 이 또한 루리코 자신이 그리고 사토시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체념과 절망이 묻어나는 말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슬프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마저도 거짓과 거짓 사이에 생겨난 짧은 휴식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지키고 싶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이 있어도 외롭지만 그럼에도 둘이 있고 싶은 것. 참으로 모순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부들의 모습 중 하나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정직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힘이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천이 아닐까? 열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연애라면 결혼이란 그 열정이 식고 나서도 계속해야 할 기나긴 생활이다. 때때로 진부하고 지루하고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니 쉬이 체념하고 쉬이 절망하지 말 것. 진정한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관심이 집착으로 혹은 무관심으로 치닫기 전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서로의 마음에 자리한 생각과 소망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거 붙여놨어. 자기가 아까 읽어줬던 그거.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청혼했을 당시에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까닭에. 조안 헨리에타 콜린스. 이 사람 말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 소설이 아니라 교양서적이라고. 나 자고 싶을 때. 나 근데 요즘에 계속 막 아침 11시, 10시에 잔다니까? 네. 하는 것 좀 하다가. 생방 시간대가 저녁, 새벽,